이번에는 가이드 3번 화면 라디오 리스트박스 콤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라디오는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동그라미에 점 찍혀져 있는 것처럼 생긴 아이콘 라디오고요. 뒤쪽으로 네모 안에 목록 그려 있는 것처럼 보여 있는 아이콘 리스트박스입니다. 콤보는 앞쪽에 있습니다. 버튼 뒤에 콤보 컴포넌트입니다. 라디오 리스트박스 콤보 컴포넌트를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 세 개의 컴포넌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렉트하는 컴포넌트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에 그려 있는 라디오 리스트박스 콤보를 보면 사실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바로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라디오가 지금 라디오라고 텍스트가 쓰여 있으니까 라디오 컴포넌트인가 보다 할 수 있는 거고 리스트 박스도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려 있는 모습만 보면. 밑에 콤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콤보의 구조를 확인하긴 했지만 버튼 눌렀을 때 리스트를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선택한 거를 편집창에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버튼 눌러도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 이처럼 이 세 개의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 있는 상태는 각각의 컴포넌트의 껍데기만 그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개의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적용했었을 때 어떻게 보이도록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우리가 나타나야 디자인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상태로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선 아이들을 보고 각각의 컴포넌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세 개의 컴포넌트 다 목록 중에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셀렉트의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에서 라디오는 그 선택을 쉽게 생각하면 버튼의 형태로 선택하는 것을 라디오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록이 펼쳐져 있고 다중 선택이 가능한 것이 리스트 박스입니다. 콤보는 처음부터는 목록을 보여주지 않지만 버튼을 누르면 목록이 펼쳐지고 여기에서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콤보 컴포넌트예요. 이처럼 이 세 개의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목록들 데이터 값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컴포넌트는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껍데기만 들고 있는 컴포넌트한테 어떻게 집어 넣어줘야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데이터셋을 형태만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걸 우리는 데이터 바인딩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인딩이라고 하는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먼저 이 세 개의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자세히 확인하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작업, 바인딩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저 바인딩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데이터셋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개입니다. 내 디자인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우리는 데이터셋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각각의 모든 컴포넌트의 기능이나 구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인딩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컴포넌트든지 간에 바인딩 작업을 위해서 만드는 데이터셋을 생각하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어떠한 항목들이 필요한지 그 항목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각각의 데이터셋에 필요한 항목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속성 그룹 중에 어디로 가시면 되냐? 바인딩이라고 쓰여 있는 그룹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바인딩 그룹으로 찾아가가지고 뭘 확인하느냐? 속성 중에서 컬럼이라고 하는 용어로 끝나는 속성 목록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선택하고 제가 바인딩 그룹에 갔더니 여기에 어떤 속성이 있느냐?
코드 컬럼이라고 하는 값과 데이터 컬럼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라디오한테 바인딩할 데이터 셋에는 코드 값, 데이터 값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내가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용해야겠죠. 그 역할을 하는 속성이 밑에 이너 데이터셋입니다. 뒤에 드랍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데이터셋이 없다고 나오죠. 당연해요. 우리 지금 데이터셋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데이터셋을 만들어가지고 놨다면 저기 목록이 보일 거고 저기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 선택하면 되는 거. 그게 이제 이너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 앞에 점점점 있는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데이터셋으로 접근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편집창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떤 항목들이 있어야 되는지 확인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창은요. 그 필요한 항목을 이렇게 보여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따로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데이터셋을 만드느냐? 지금 필요한 컬럼이 이렇게 목록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영역에다가 내가 필요한 값들을 써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내가 필요한 값을 쓸 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어떠한 값을 작성할 건지 여기에다가 그 값을 작성할 만큼 이 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 컴포넌트, 우리 성별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성별, 남녀 이렇게 두 개의 항목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항목을 쓰기 위해서 여기 밑에 플러스 보여지고 있는 아이콘을 눌러봅니다. 자, 이때 한 줄 한 줄 누르는 거를 뭐를 추가한다고 표현하느냐? 로우를 추가한다고 표현해요. 여기 지금 컬럼이라고 하는 용어, 로우라고 하는 용어는 기억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필요한 항목이 두 개고 내가 값을 두 개 주기 위해서 로우를 두 줄 추가해가지고 네 칸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저 칸들을 채우면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화면에서 봐야 되는 거는 성별에 해당하는 목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서명을 선택하는 거를 하겠다, 직급명을 선택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부서명이 쭉 써 있어야 될 것이고 직급이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 거, 그러한 화면에서 봐야 되는 값들은 데이터 컬럼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입력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순서대로의 값을 매일매일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자, 그리고 코드 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코드 컬럼은 사실 중요해요. 왜냐, 뭐 나중에 저 코드를 기준으로 뭐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불러오고 막 이런 거로 작업할 수 있어서 중요한데 우리는 어떠한 컴포넌트라도 코드 컬럼을 입력하셔야 된다면 다 그냥 똑같이 처리합니다. 겹치지 않게 그냥 넘버링으로 채워주세요. 만약에 항목이 10개 있다? 그럼 그냥 1부터 10까지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워두지는 마세요. 그러면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빗자루 채워줍니다. 자, 그럼 필요한 컬럼이 두 개고 로우를 두 줄 추가해가지고 네 칸이 된 상태에서 제가 입력을 다 마쳤습니다. 자, OK 눌러가지고 이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너 데이터셋은 이 데이터셋 사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너 데이터셋 속성의 역할이에요. 바인딩은 코드에 해당하는 값, 코드 값 주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값, 데이터 값 주고 이렇게 매칭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바인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집창을 이용하면 두 가지 편리한 점이 이겁니다. 어떠한 컬럼이 필요한지 먼저 목록을 나한테 보여주고 OK를 누른과 동시에 바인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면에 가서 보면 이제 라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두 개 항목 중에 내가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는 접근하기 쉽도록 항목들을 버튼의 형태로 선택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체크박스처럼 아이콘하고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럼 진짜로 라디오도 아이콘 속성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구조는 쉽게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한번 불러옵니다. 라디오를 불러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속성을 봤더니 아이콘 속성이 안 보이죠. 여기서 또 똑같은 형태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 컴포넌트 해가지고 우리가 작성하는 건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림, 컴포넌트의 모습이라고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콘하고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지금까지? 바인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 넣습니다. 그제서야 아이콘하고 텍스트가 나한테 보여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이콘 속성을 찾아야 되는 거는 점 컴포넌트 해가지고 작성한 요 껍데기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요 바인딩 했을 때 나한테 보여주는 값들, 이 구성원 차일드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비게이터 영역에서 이용하면 바로 보이죠? 아이템. 그럼 이 아이템이 무엇을? 아이콘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고 있는 라디오 컴포넌트를요, 요거 가이드처럼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선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라디오 컴포넌트에 바인딩 그룹 속성 밑에 보시면은 어페런스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방향 설정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거 변경해 보시면 바로 이제 결과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화면이 가지고 있는 라디오 컴포넌트는 데이터 값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향을 바꿔도 전혀 보이는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데이터 값을 조금 추가를 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향만 변경하게 되면요. 데이터가 잘려 보이고 아이콘이 막 겹쳐가지고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컴포넌트가 화면에 다 배치된 상태에서 만약에 라디오의 값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해서 배치된 다른 컴포넌트들 다 치우고 라디오의 컴포넌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면야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얘가 방향을 한 줄로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했다가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리거나 안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두 줄로 정렬해가지고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콘도 안 잘리고 텍스트도 원활하게 다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몇 행으로 할지 몇 열로 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행과 열이라고 하는 말 대신 컬럼과 로우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피런스 그룹에 보면 컬럼 카운트, 로우 카운트라고 하는 속성이 보여지죠. 제가 컬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열의 카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줄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컬럼 카운트 값을 변경 이렇게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잘리거나 겹치거나 하는 것을 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어피런스 그룹에 있는 컬럼 카운트하고 로우 카운트 속성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한글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되는지 한글을 데이터 값으로 조금 입력해가지고 확인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피메일 메일 쓴 거 있으니까 그거 조금 편집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만 바꿔가지고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또 선택해가지고 이너 데이터셋 속성의 창을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우리 좀 전까지 저 피메일하고 메일 입력해가지고 디자인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했는데 또 데이터셋이 없다고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요거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뭐냐? 제가 스태틱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스태틱을 또 그린 다음에 두 번째 스태틱에다가는 보더 값을 줍니다. 5픽셀에 빨간색으로 보더를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스태틱을 또 그린다고 하더라도 저 5픽셀의 빨간색 보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 보더 값을 어떻게 줬습니까? 컴포넌트 선택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에다가 직접적으로 입력했어요. 저 5픽셀의 빨간색 보도는 누구 겁니까? 이 가운데 스태틱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좀 전에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었냐? 라디오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창에다가 입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데이터셋은 누구만 저 지금 선택된 라디오만 볼 수 있었다 이겁니다. 에이,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은 라디오 컴포넌트니까 요거 데이터 값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미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집할 수가 있겠죠. 물론 새로 생성해도 되고 그래서 이번엔 한글로 텍스트를 변경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보여지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이콘하고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컴포넌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콘하고 옆에 텍스트 사이의 간격이 다 이제 동일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아이콘 속성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었죠. 아이콘 포지션, 텍스트 패딩 이것들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디자인을 조금 참고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템 하나하나들이 전체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에 데이터의 항목 길이만큼 차지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요 뒤에 간격은 어떻습니까? 죄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요청을 받았냐? 텍스트, 당연히 아이콘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아이콘하고 만나는 여기 여백도 다 똑같이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텍스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앞에 아이콘하고 만나는 간격이 동일한 거는 어떤 값을 설정한 겁니까? 텍스트 패딩에 레프트 값을 설정한 거죠. 왜? 아이콘의 현재 위치가 지금 레프트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요구는 그 텍스트의 오른쪽 여백도 똑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패딩에 라이트에다가 값을 주면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는 간격이 동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라디오 컴포넌트의 여백을 왼쪽만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진짜로 그런지 여기 적용되어 있는 테마에 가가지고 그 값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의 아이템으로 가가지고 값을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왼쪽만 값을 준 상황이 아닙니다. 라이트에다가도 20픽셀의 값을 지금 테마에다가는 준 상태라고 하는 거. 저렇게 텍스트 패딩에 양쪽의 값을 주고 그것이 다 적용된 걸 결과를 보려면은 우리는 속성 창을 활용해야 됩니다. 어떤 속성 값을 변경해야 되느냐? 컬럼 카운트하고 로우 카운트 값을 -1로 둘 다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위아래가 확실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디자인한 것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저 두 개의 속성 값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리스트 박스하고 콤보 컴포넌트도 디자인을 이제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두 개의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껍데기만 그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리스트 박스를 바인딩 작업을 하려고 바인딩 그룹에 가서 필요한 항목을 체크해 봤더니 코드하고 데이터 값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콤보 컴포넌트도 봤더니 코드 값, 데이터 값 이렇게 이제 컬럼이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뭐 패딩으로 준 값이 적절한지, 목록 하나하나의 간격이 적절한지 이렇게 확인만 하고 컴포넌트 다 넘어가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똑같은 컬럼 값이 필요하니 두 개 다 그냥 같은 값을 집어 넣어주고 확인하고 넘기면 되는 건데 아까처럼 두 개 다 같은 컴포넌트를
확인하는 상황이면 똑같이 이너 데이터 셋에 넣어놓고 카피해서 편집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고자 하는 컴포넌트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 넣어가지고 복사해서 쓰고 이걸 못하겠죠. 그럼 나는 리스트 박스에 한 번 넣어줘야 되고 콤보든 콤보대로 또 한 번 집어넣어야 되는 그러한 공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셋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디자인 소스 스크립트 써져 있는 탭 있는 위치까지가 우리 화면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눈금자가 있는 영역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컴포넌트들이 배치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밑에 인비저블 오브젝트라고 하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항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어떻게 이번에는 만들 거냐? 화면에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다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그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메뉴 영역 아이콘으로 보시면 깡통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셋입니다. 컴포넌트 있는 위치하고 같게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드래그 하셔도 되고 제가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를 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브젝트 영역에 데이터셋 000102 이런 식으로 생성됐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속성 다른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아이디 요거는 한번 고려해 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바로 만들어서 바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든 지 조금 됐고 나중에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겠죠. 어떤 값을 입력해 놓은 건지. 그래서 아이디는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명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컴포넌트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 구분하기 편할 대로 아이디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편집하느냐? 이번에는 내가 필요한 컬럼부터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은 오브젝트 영역에서 데이터셋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저희는 메뉴 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붙어가지고 나오는데 현재 상태로 나는 편집을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그렇게 놓으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조금 떼어가지고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 편한 대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컬럼부터 추가하는 겁니다. 코드하고 데이터 그렇게 추가해가지고 보면 밑에 로우 영역은 우리 아까 편집창 띄운 거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로우를 추가하고 코드 값은 겹치지 않게 숫자로 채워주고 데이터 값은 확인해서 봐야 되는 항목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컴포넌트 선택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너 데이터셋 갑니다. 뒤에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목록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이너 데이터셋에서 보고 있는 목록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하단 오브젝트 영역에 있는 목록을 보여주는구나. 우선 이렇게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변화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너 데이터셋은 요 데이터셋 사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 코드는 코드 값에 데이터는 데이터 값에 이렇게 매칭시켜 주는 거 이게 바인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셋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밑에 있는 거 01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바인딩을 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거는 목록 자체가 코드 데이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택하기가 편리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컬럼 0, 컬럼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누굴 기준으로 목록이 나오는 거냐? 이 컬럼의 아이디명입니다. 지금은 컬럼도 2개밖에 없고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칭하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나중에 컬럼이 많아지고 만든 지 오래되고 이러면 이 목록 또한 매칭하기가 헷갈리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 항목마다 바인딩이 필요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만들 때도 컬럼의 아이디를 그 컬럼명하고 맞춰가지고 변경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콤보 컴포넌트도 요 화면에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콤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바인딩을 한번 해보면 오브젝트 영역에서 내가 이제 바인딩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컴포넌트에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이 된 거 볼드의 보더가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메뉴 이너 데이터 셋. 여기에서 코드는 코드끼리, 데이터는 데이터끼리 확인하셔가지고 OK를 누르면 좀 전에 실행해가지고 봤었을 때는 콤보가 전혀 버튼 눌렀을 때 반응이 없었지만 이제는 버튼 누르면 목록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편집창에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 박스의 구조를 확인했었을 때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패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패딩 값으로 아이템 하나하나가 적절한 높이로 보여가지고 텍스트가 안 잘리고 너무 빽빽하게 보이지 않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콤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템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조절해가지고 누구를 요 항목 하나하나의 높이 값을 표현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 박스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콤보의 저 리스트로 가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져 있는 항목들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한번 체크할 건데 우리가 캘린더의 구조를 확인했었을 때 드랍 버튼을 눌러가지고 나타나는 데이트 피커라고 하는 차일드는 오로지 데이트 피커입니다라고 하는 경계였어요. 실제로 데이트 피커의 안쪽에 디테일한 디자인은 막 바디로 가고 헤드로 가가지고 차일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콤보가 가지고 있는 맵을 한번 봤었을 때 콤보의 리스트라고 하는 차일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콤보 리스트에서 끝났느냐? 아니죠.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리스트 박스 아이템. 콤보 리스트는 드랍 버튼 눌렀을 때 나한테 보여주는 이 항목들의 경계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바인딩이 되면 나한테 보여줄 항목 하나하나 이거는 똑같이 뭐로 표현된다는 거 템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적용된 테마에 저 콤보 리스트의 리스트 박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차일드가 어떤 값을 받아가지고 작성됐는지 확인하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 박스처럼 확인이 끝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작성된 테마를 열어가지고 제가 콤보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콤보 작성된 거에 에디트도 있고요. 드랍 버튼도 작성이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콤보 리스트가 없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디자인을 봤던 것처럼 그 디자인 값을 적용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테마로 갔더니 작성된 값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요거 설명했었어요. 내가 어떠한 차일드를 지금 찾아가는데 그 차일드의 값이 안 보인다? 그러면 누구를 확인해야 되는 거? 그 차일드가 바라보고 있는 컨트롤을 확인한다. 그래서 봤더니 콤보 리스트가 바라보는 컨트롤이 리스트 박스 컨트롤인 겁니다. 자, 그럼 콤보 리스트 차일드로 작성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저 리스트 박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선택자로 작업된 게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봤더니 지금 리스트 박스 컨트롤이 누구랑 그룹핑이 돼서 작업이 돼 있느냐? 리스트 박스하고. 우리가 가이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콤보의 리스트나 리스트 박스 컴포넌트나 디자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같은 디자인이니까 리스트 박스 작성할 때 저 콤보의 리스트가 바라보고 있는 리스트 박스 컨트롤을 불러다가 그룹핑 해가지고 한 번에 작성을 끝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작성했더니 콤보 리스트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라인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또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셀 안에도 콤보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했었어요. 그럼 걔도 버튼 누르면 리스트가 이제 펼쳐지는 상황이 있을 건데 이 리스트 박스 컨트롤로 우리가 콤보 리스트를 작업함으로써 그쪽에서도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작성을 좀 하다 보면 컨트롤의 개념이 내가 좀 이제 잡히는 시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컴포넌트들도 컨트롤을 활용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활용하셔야 돼요. 목록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작성하면은 오히려 헷갈리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컨트롤로 작성된 다른 컴포넌트의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바인딩이라고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는 컴포넌트 3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인딩이 필요한 컴포넌트가 또 있습니다. 비슷한 셀렉트의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 중에 가이드 4번에서 이어져서 설명해 볼게요. 여기 가이드 4번에 있는 체크박스 셋이라고 하는 것과 멀티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 아이콘으로 보시면 체크박스 2개 붙어 있는 것처럼 생긴 아이콘 체크박스 셋이고요. 그 바로 뒤에 있는 아이콘 멀티 콤보입니다. 이 2개의 컴포넌트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모습을 살펴보면 체크박스 셋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 항목 중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 좀 전에 봤던 라디오 컴포넌트 같이 연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2개의 다른 점은 체크박스 셋은 다중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라디오는 1개밖에 선택이 못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콤보 그리고 멀티 콤보는 이름에서 또 우리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콤보는 목록에서 내가 1개만을 선택한다면 멀티 콤보는 목록에서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차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컴포넌트의 구조를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이 컴포넌트가 어떤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물론 도움말에서 맵을 보시거나 그 위에 이미지를 보면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2개의 컴포넌트도 어떤 구조, 어떻게 생긴 컴포넌트인지 바인딩 작업 한번 해보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바인딩이 필요한 컴포넌트는 누가 됐던 간에 먼저 그 그룹으로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성창에서 바인딩 그룹으로 가봤더니 필요한 컬럼이 코드 컬럼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컬럼이 있어요. 그리고 컬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 리드 온리 컬럼이라고 하는 거. 리드 온리 컬럼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항목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항목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편집을 못하고 보기만 해야 되는 거. 디자인으로 가면 선택 못하게끔 보여지고 있는 아이콘 작업을 리드온리 선택값에서 작성을 아마 할 겁니다. 리드온리 컬럼이라고 하는 건 선택값으로 리드온리 값을 준 거 제대로 표현되느냐 그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필요한 체크박스 셋을 확인했고 확인하는 김에 멀티 콤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멀티 콤보도 바인딩 그룹에 갔더니 보시는 것처럼 코드, 데이터 똑같이 리드 온리 컬럼 두 컴포넌트가 필요한 컬럼이 똑같아. 그러면 이 화면에서도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똑같이 컬럼을 3개 추가해가지고 로우로 이제 추가되겠죠. 컬럼은 코드, 데이터, 리드, 온리 이렇게 명령을 변경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드는 겹치지 않도록 입력하시면 되고 내가 봐야 되는 데이터 값은 여기 데이터 컬럼에다가 써주시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드 온리 컬럼은 리드 온리 상태의 모습을 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3번째는 넥사크루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리드 온리 컬럼을 1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확인하면 되는 거냐? 넥사크로 n이라고 하는 항목이 리드 온리 상태의 디자인으로 보여지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 바인딩 드래그 해가지고 이너 데이터셋에 코드, 데이터, 리드 온리 이렇게 맞춰주셔도 되고 속성 창에서 이너 데이터셋에 데이터셋 선택하셔가지고 똑같이 코드, 데이터, 리드 온리 컬럼 맞춰주시면 돼요. 자,
데이터셋이 바인딩한 상태에서 체크박스 셋을 봤더니 제가 이제 항목을 한 10개를 썼더니 어떻습니까? 죄다 지금 겹쳐서 제대로 안 보이고 있죠? 이거는 방향을 바꾸면 항목이 많으니까 겹쳐서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두 줄로 위아래 5개씩 내가 배치되게 조금 바꿔야 되겠다. 컬럼 카운트, 로우 카운트 속성으로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넥사크로 n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리드 온리 상태의 아이콘으로 보여지는 거 확인이 되고, 물론 실행해가지고 선택하고자 하면 선택이 안 되겠죠.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 셋은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체크박스처럼 바로 체크박스 추가해가지고 아이콘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이제 바인딩 작업을 했으니까 라디오처럼 차일드로 들어간 아이템 값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멀티 콤보를 한번 봐볼게요. 멀티 콤보도 기본적으로 콤보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넥사크로 N은 리드온리 상태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개를 선택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컴포넌트가 멀티 콤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멀티 콤보의 디자인을 보여드렸던 이미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러한 항목이 있었어요. Select All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항목을 한 번에 다 선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 화면에서는 저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안 보입니다. 목록이 아예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도움말에서 한번 더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셀렉트 올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차일드가 존재하죠. 차일드 이름이 확인이 되면 밑에 맵으로 가서 어떤 뎁스의 차일드인지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콤보보다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런 구조 다 외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맵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찾아가서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 Select All이라고 하는 체크박스 요 차일드가 지금 한번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거 어쨌든 간에 차일드가 안 보이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디자인에 누락을 처음에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성되어져 있는 테마에 가가지고 멀티 콤보로 가서 저 셀렉트 올에 관련된 차일드를 봤더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차일드가 안 보이면 이거를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를 판단하는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멀티 콤보를 선택해가지고 어떤 속성을 찾냐면 필터링에서 셀렉트로 필터링 하셔도 되고 올로 하셔도 되고 편한 거로 접근하셔가지고 목록을 확인하면 이름 그대로 show, select all, 체크박스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일드로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화면에서 처음부터 안 보인다? 그러면 저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다른 컴포넌트에서도.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true로 값을 변경해가지고 실행해보면 전체 선택하는 그 select all의 디자인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디자인을 멀티 콤보의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에디트에 관련된 속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멀티 콤보는 선택한 항목을 어떤 형태로 보여주냐? 내가 선택한 항목들을 그 항목 그대로 텍스트 값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첫 번째 예를 들면 내가 몇 개를 선택했는지 그거를 카운트로 보여지는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이드에 보면 편집창에다가 태그의 형태로 보여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각각의 디자인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멀티 콤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한 가지 에디트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텍스트의 형태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구분하기 쉬운 거. 카운트로 바꿔서 실행해서 보면 이번에는 선택한 거를 텍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선택됐다. 요렇게 이제 메시지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태그의 형태로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이미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태그의 형태가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 에디트의 높이가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높이를 키워가지고 배치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냐? 드랍 버튼이죠. 우리가 드랍 버튼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내가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의 높이 그거하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영역을 차지한다라고 그랬는데 똑같아요. 얘도 내가 높이를 이렇게 높게 그렸으니까 이거하고 정사각형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위치도 애매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저 에디트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높이를 높였지만 이 드랍 버튼은 기본적으로 이 바운다리 안에만 배치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속성이 있냐? 어피런스 그룹에 버튼 사이즈 속성이 있습니다. 높이는 상관없고 너비만 예를 들어서 이거 한 줄의 컴포넌트가 높이 30으로 들어갔다. 그럼 얘도 너비를 30만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운데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바꿔줘야지 적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타입을 멀티 태그의 형태로 봐볼게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가 선택한 항목들을 태그의 형태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X 이미지 있는 거 누르면요. 삭제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일드예요. 그럼 내가 저 이미지를 실제로 변경해보고 싶다. 그러면 맵 확인하셔가지고 얘 지금 이 이름이 태그 버튼이라고 하는 차일드구나. 저 태그 버튼이 누구의 차일드인지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쫓아가서 우리는 디자인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컴포넌트가 조금 낯선 형태가 오면 저 이미지하고 맵하고 계속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확인할 거는 얘예요. 우리는 드랍 버튼을 누르면 바로 목록을 보여줬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편집 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항목을 보여줄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입력한 그 문자열로 시작하는 항목만 봐야겠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속성을 건드리셔야 되느냐?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은 드랍다운이에요. 드랍 버튼 누르면 목록 보여주고 선택한 거.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필터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필터링을 할 문자열을 입력할 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입력하는 문자열만 추려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컴포넌트의 디테일한 그 차일드까지 디자인을 다 확인하려면 멀티 콤보 같은 경우 자, 쇼, 셀렉트 올 체크박스 속성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디트 타입하고 타입 속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바로 확인할 수 없고 바인딩이란 작업이 선행돼야 되는 컴포넌트 5개, 라디오, 리스트 박스 콤보, 체크 박스 셋, 멀티 콤보까지 해가지고 이번 챕터 설명 마무리합니다. 투비소프트